네, 안녕하세요. 한림법학원 행정쟁송 맡고 있는 이승민 강사입니다. 일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 파트는 아까 이수진 노무사님 하신 대로 쟁송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거 해보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자료 2개 드렸죠. 훨씬 중요한 자료, 설명 자료 2.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지금 실제 나왔던 시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안 작성을 좀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아마 설명에서 이렇게 시도한 건 처음일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기부터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쟁송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쟁송은 처음에 어려운 과목이, 왜냐하면 외계어.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냐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쟁송의 주요 쟁점을 추리면 한 20개면 끝나요. 20개. 20개를 정확히 이해하면 쟁송에서 점수를 고득점 다 할 수 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암기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기 전에 해둬야 될 사항은 제가 이제 무료 특강 하거든요. 무료 특강. 생기초. 그걸 꼭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완전 외계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뉴욕 공항에 내렸는데 카네기 홀까지 찾아가라 하면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찾아갈 수 있어요? 지도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맵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무료 특강이에요. 무료 특강. 전체 숲을 그려드리는 거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쟁송법이 뭔지, 행정쟁송법이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써 있지만, 분필.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죠. 삼권 분립. 삼권 분립이 뭐죠? 혹시? 죄송하지만. 입법부는 어디예요? 입법부. 국회죠, 국회. 국회에서 하는 일이 혹시 뭘까요? 법률이죠, 법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 법률이 공법률하고 사법률이 있는데, 사법률의 대표법은 무슨 법일까요? 민법률이에요, 민법률. 공법률의 대표법률이 행정법률이야. 근데 행정법은 통일된 법이 아니라 개별 행정작용별로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럼 토지를 규율하는 행정법이 국토법률이에요. 건물을 규율하는 행정법이 건축법률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건축법률을 만들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를 해줘서 건물을 짓게 하겠다, 이런 허가 제도를 건축법률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강남구 1번지에 10층 건물을 지으려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 집행부. 근데 갑이 허가를 강남구청 1번지에 10층 건물을 신청하면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는 거죠. 허가를 해주면 갑이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 중에 대표 선수인 처분이야, 처분. 이해가시겠어요?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면 그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이에요. Understand? 근데 만약에 요건을 갖췄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거부하면 갑이 열받는 거예요. 갑이 열받는다는 말은 법률 용어로 바꿔보면 거부가 위법하다.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행정작용이 위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줘야 돼요. 권익을 구제해주는데, 구제 원칙은 혹시 어디 가서 구제받을까요? 그렇죠, 법원. 법원에 가서 일드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법원에 가서 이거 잘못됐어요 하고 일드는 행위. 그래서 소송이죠, 소송. 그런데 행정소송 중에 거부처분, 취소송을 법원 C에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과는 달리, 민사소송과는 달리 A2,
상급행정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급행정청에 의한 구제를 행정 심판이라고. 심판. 심판과 소송을 합쳐서 행정 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쟁송. 우리가 배우는 2차 과목이 행정 쟁송법이 이 동네에.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에는 어떤 법률을 집행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부했다. 행정작용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갑이 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간다, 소송을 간다, 심판을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쪽 동네가 권익구제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우리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 근데 원래 실체법을 많이 알아야지 이 절차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취소를 제기하면 맨 처음에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게 요건심리예요. 요건심리. 1차 시험을 통과하면 본안심리예요. 본안심리. 본안심리에서 다루어지는 법이 실체법이에요. 건축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이거는 노무사 시험에 안 나와. 주로 여기서 나오는 거, 소송 요건에서. 소송 요건이 대원소, 전기관 등이 있는 건데 대상적 결을 충족하려면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해야 돼. 그래서 지금 갑이 취소해달라는 대상 요 거부가 처분에 해당한지 아까 두 파트 요번 설명의 마지막에 한번 해볼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이제 요런 거를 준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은 2011년 이후에는 사례으로 나온다. 사례으로 나오는데 문제가 더럽게 길어지는 거죠. 문제 읽다가 아까 노동법 보셨지만 쓰러지는 거죠.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짜증나. 문제 읽다가. 근데 의외로 쉬워요. 맨 마지막 뒤에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 쟁송도 그렇고 노동법도 그렇고. 이제 그거 없이 처음부터 쭉 읽으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쟁송법이 이런 건데 수험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쟁송법 제 개인적인 견해는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쟁송법이 어려우니까 뒤로 갈수록 실력차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쟁송법에서 꼭 고득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적기 때문에 잘만 이해해 놓으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기까지 제 강의는 끝낼 거야. 1기까지 B급까지 해서 1기까지 다 끝내버린다고. 딴 사람들은 뭐 2기, 3기까지 뭐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빨리 끝내자. 분량이 작으니까. 빨리 끝내가지고 쟁송에서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쟁송에서 65점 이상, 뭐 70점까지 고득점 하면 딴 과목에 잘 못 본 과목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4과목을 다 잘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4과목 다 잘 보는 수험생도 거의 없어. 틀림없이 한두 과목은 한 과목 정도 잘 못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경주를 못하거나 뭐 쟁송을 못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안정적인 과목이 필요해. 노동법은 1차, 2차 다 하기 때문에 노동법은 얼추 자기가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노동법 얼추 쓴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3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쟁송이에요. 쟁송. 어려워서. 인사하고 경조. 인사는 왜 발목을 잡죠? 들어봤어요? 왜 발목을 잡아요? 양이 많아. 더럽게 많아가지고 대가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요 나머지 3과목 있으면 3과목 중에서 분량이 작은 쟁송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야 뭐 하나 더 뭐 안정감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과목 다 부실하면 돌자면 돌아. 그러니까 쟁송을 꼭 타겟팅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준비 단계별 고민과 해결책이 있는데 크게 뭐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시작 단계 지금이죠. 지금은 고민이 어느 학원 어떤 강의를 선택할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림동에 계시는 10년차 이상의 강사들은 다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하고 맞으시는 강사를 빨리 선택하세요. 빨리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 빨리 선택해서 남보다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해. 한 과목이라도. 쟁송이 제가 마음에 들었으면 바로 제 거 들으세요.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 가면 여기 시작 단계에서 다른 강의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여기? 이승민 말고 요새는 윤성봉이 1타니까. 저도 옛날에 1타였는데 지금 이제 3타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만약에 다른 강의 듣다가 제 걸로 변경이 되나 맨날 나오는 질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 쟁송은 강사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강의 그 교재는 저 밑에 넣어두시고 제 걸로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어떻게 답안을 쓰지 맨날 이 고민. 특히 쟁송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내 마음대로 써지질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잘 하셔야 중간 단계에서 답안이 나오는 거지. 연기 안 듣고 바로 일기에 들어와서 답안 쓴다? 그러니까 자꾸 답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연기에서부터 꾸준히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쟁송은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부터 꼭 어떤 강사하고 잘 맞으시면 그분하고 잘 맞춰가셔야 돼요. 아, 나는 연기 뭐 들어보니까 연기 패스하고 일기부터 들을래요. 그러면 이제 패착이야. 그러면 전혀 못 써요, 진짜. 꼭 연기부터 들으셔야 돼. 연기 듣기 전에 뭐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무료 특강. 왜 공짜로 듣는데 안 듣냐고. 맨날 딱 강의 시작할 때 무료 특강 들으셨죠 하면 80%가 안 듣고 왔어요. 환장 안 되니까.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다음 주 일요일이 노무사 2차 시험이잖아요. 이때 수험생들 머리에 뭐가 있냐면 할 것이 너무 많아 죽겠다. 돌겠다. 지금 멘붕이다. 근데 이런 고민이 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잘 밟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이든 1차 시험이든 목표는 분량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분량을 줄이는 거야. 분량을 줄이는 게 다 일반화시켜서 단권화라고 하는 단권화. 네 과목 딱딱 교재가 딱딱 있어야지. 딱 4권이면 딱 끝나게. 그걸 잘 정리해놔야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이것도 보다가 아직도 교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미 끝난 거야, 게임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딱 타겟팅을 해서 교재를 딱 정한 다음에 그 교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강사분들이 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1순환이 3월 정도에 끝나는데 이때까지 B급까지 해서 얼추 1차 완성하는 거예요. 쟁송은 남보다 빨리 끝내놔야 돼. 이유가 뭐라 했죠?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이때 다 끝내놔야 돼.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3월 달에 뭔가 안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3월 달에 가서도 안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돌아버린다니까. 이때 완성하고 그 다음에 제 최신 판례 연구해서 지금 교보문고에 전자책 1등이 저예요. 지금 보세요. 교보문고에 노무사 행정쟁송법 쳐봐. 지금 딱 치면 4,000원 얼마짜리 제 전자책 1등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서 쉽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틀림없이 나올 거야.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기, 2순환이나 3순환 때, 특히 이제 2순환 때는 이 최신 판례 갖고 미리 나올 문제를 미리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교수님 출제자분들도 만드는 문제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판례 보고 만드는 거잖아. 그죠? 이 대가리나 그 대가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나왔으니까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적응 연습을 많이 하면. 여기 판례 문제가 한 40개 돼요. 40개 되면 뭐 그것만 하면 충분하지 뭐. 최신 판례. 최근 5개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야. 두꺼운 교재 갖고 하면 안 돼. 특히 쟁송이 기본 교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교재가 300페이지를 넘어간다. 아웃. 쟁송은 300페이지 안쪽, 만에 400페이지 정도의 교재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500페이지 교재 기본서 읽고 있고 아웃.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딱 얇은 교재 갖고 반복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얇은 교재에 풍부한 논거도 있고 딴 데 없는 학설도 있고 그러면 제 교재 그게 있으니까 그걸로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교해보세요. 행정심판에서 의무행심판과 취소심판의 선택 가능성 이런 쟁점을 서술한 수험생은 없어요. 틀림없이 그걸 묻고 있는데도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수험 전략을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네 과목 중에 하나라도 안심하는 과목이 있어야 돼. 저는 뭘 추천한다? 행정 쟁송을 추천한다. 쟁송. 쟁송 언제까지 완성시키자? 3월까지 완성시키자.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 그게 말씀드린 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다음 쟁송이 왜 어려운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두 번째 교재가 자료가 맨 위에 쉽게 쓰는 이승민의 행정쟁송법 훨씬 중요한 자료 설명의 자료 2.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이게 23년도 기출문제예요. 자, 물음을 볼게요. 물음 1에. 물음 1을 여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여기를. 갑이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A씨의 결정에 대해 A씨의 결정에 행정법을 집행한 처분이란 말이에요. 처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 안 읽어도 이 A씨의 결정에 대해 얘를 취소하면 취소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 요건에서 목차가 문제 소재, 사례니까 문제 소재 빼고 로마자 2번의 목차는 소의 대상이지. 소의 대상. 질문 자체가 목차예요. 로마자 2번의 목차는 소의 대상이야. 로마자 3번의 목차는 최소기간의 기산점. 얼마나 쉬워. 그럼 이거는 나만 쉽냐? 다른 사람도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특히 대상적격이 뭐냐면 A씨의 결정에 대해니까 A씨의 결정에 대해 최근에는 판례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로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 안에. A씨의 결정이 여기 한 6번째 줄쯤에 1차 결정. 근데 1차 결정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 제외하는 결정이 거부를 말하는 거부. 아까 이 문제의 경우에는 건축법이 아니라 공토법이라는 행정법에서 허가를 신청한 게 아니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거예요. 신청. 허가 자리에 대상자 선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선정시켰는데 선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거부. 문제 구조가 똑같다고. 거부. 거부에 대해서 지금 취소는 갔잖아요. 취소는 가면 대상적격을 충족하려면 무엇에 해당해야 돼? 처분에 해당해야 돼. 허가 거부든 대상자 선정 거부든 처분에 해당하려면 두 문자가 신공영이야. 신청권에 필요해 보세요. 금정설 판례. 신청권이 필요하고 여기 공권력 행사에 거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인 갑에 거기에 영향을 미쳐야 돼. 이 목차 이게 법리야. 법리.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두 문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 공, 영 이게 필요해. 요 내용을 채우는 거야. 내용을 채우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뼈대를 세워놓고 거부가 처분되려면 두 문자 뭐가 필요해요? 따라 해봐. 신공영. 뭐라고요? 신공영.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신공영. 신공영만이라도 연기 때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복잡한 이론 말고 일단 신공영부터 여기다 대가리 쳐 넣어야지. 이해가요? 근데 이 사안은 거부한 다음에 이의시켜 가서 또 거부 났어. 거부. 근데 판례 법리에 따르면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려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새로운 신청해야 돼. 새로운 신청. 그러면 여기 제외 결정이 지금 3분의 1 지점에 1차 제외 결정이 있었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2차 제외 결정이 있었잖아요. 이해가요? 2차 제외 결정이 처분되려면 뭐가 필요해? 새로운 신청이 필요해. 새로운 신청. 새로운 신청을 나타내주는 지문이 뭐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돼. 증빙자료 첨부. 여기 보면 여기 증빙자료 첨부 나오죠?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새로운 거부도 2차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거야. 처분이 몇 개? 2개. 2개 처분에 대해서 제소기간을 또 논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논리에 맞게 답안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세한 내용 나중에 저한테 배우시고 답안지 보세요. 3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처분이 몇 개 있어요? 2개. 1차, 2차 거부에
처분 여부 이렇게 쓰는 거지. 대상적 계획에서. 아래 비해서 자 1번의 1차 거부의 처분 요건이 양가로번의 신청권의 필요에 비해서 신, 양가로번의 공, 양가로 3번의 영, 신공영 보이세요? 그 중에 많이 써야 되는 게 학설 대립이 있는 걸 많이 쓰는 거야. 신청권 필요 여부, 양가로 1번을. 나머지는 목차만 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안의 경우는 2번에 2차 거부의 처분 여부 판례 보이세요? 아래쪽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에 새로운 신청, 이거야, 새로운 신청. 그게 여러분들 답안지에 써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리란 말이에요, 법리. 새로운 신청을 나타내주는 사실이 뭐죠, 아까? 증빙자료. 이 지문이, 아까 지문이 사실관계. 이 법에 사실관계를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걸 포섭이라, 포섭.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4페이지에. 로마자 3번의 목차는 제소기간이죠. 아까 2개 쓰라고 했잖아요. 2개. 하나 뭐죠? 문제에서 소의 대상과 소의 대상이 아까 1차 거부, 2차 거부가 대상인지 쓰는 거예요. 처분인지. 로마자 3번의 목차 제목이 뭐라고? 제소기간. 제소기간 또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게 공부했는데 이게 처음 보는 단어들이잖아요, 다. 이 문제 지문 한번 2페이지 보시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처음 저한테 강의 안 듣고 보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봐봐. 지금 이 설명의 단계에서도 벌써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잖아요. 조금이나마. 문제 어떻게 구성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했는데 거부하고 이 시청 가서 또 거부했다. 그에 대해서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원 간다. 질문, 소송 요건에서 대상과 제소기간에 대해서 논하시오. 항상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요. 이런 구조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독학한다? 꽝이야, 꽝. 오늘 아주 성공적인 것 같아. 뭐 수험 전략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문제 하나 갖고 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쫙 빨려 들어. 쫙.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설명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하셔야 돼? 일단 강사를 선택하셔야 돼. 그리고 뭐 하셔야 돼? 바로 질러. 강의를 들으라고. 누구하고? 자기가 맞는 강사하고. 눈빛 보니까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따라오라고. 끌어줄게. 25년 동안 끌어왔어. 걱정하지 말고. 검증된 강사예요. 무조건 먼저 시작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뭐 설명해 듣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강의부터 때려 들어. 생기처 먼저 듣고. 생기처 어디 들어가 있죠? 5페이지. 오페이지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는 무료 특강 있죠? 이거 들어오실 거야, 안 들어오실 거예요? 좀 대답 좀 해. 그래야지 나도 신이 나지, 강사인데. 제발 좀 와주세요. 예, 공짜야. 같이 갑시다.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연간 계획세대로 끝내줄게. 이대로 끝내줄게. 쟁성 고득점 끝내주면 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가장 얇은 교재로 여러분들의 쟁성 고득점을 보장할 테니까 같이 가시자고. 그 대신에 아까 어디에 오셔야 돼? 여기. 요게 꼭 오셔야 돼. 약속? 예, 감사합니다.